2025년 중국의 중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은 국내외의 위기 징후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삼엽댐에 대한 최신 위성 자료 3건을 바탕으로 그 위험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세기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이 예언이 단순한 전설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물이 흐르는 곳에 인간은 벽을 세웠습니다. 자연의 힘을 제어하려는 오만한 시도, 그 정점에 삼엽댐이 있습니다. 양쯔강의 거대한 흐름을 가로막은 이 구조물은 단순한 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중국의 얼굴, 그들의 기술적 위대함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2006년 완공된 이 거대한 벽은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 시설로 우뚝 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2.3km 길이, 185m 높이의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마치 거인이 강물을 손바닥에 쥐고 있는 듯한 이 광경은 많은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삼엽댐의 웅장한 외관 뒤에는 불안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위성 이미지와 내부 보고서들이 드러내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댐 구조물의 미세한 균열들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기초부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틀듯 댐 주변 지반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삼엽댐이 짙은 활성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지질학적 불안정성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댐 건설에 강행했습니다. 매년 우기가 되면 양쯔강은 분노하듯 불어나고 댐은 그 엄청난 수압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막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균형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양쯔강은 수천 년 동안 중국 문명의 젖줄이었으며 그 자연적인 흐름은 생태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삼엽댐이 세워진 이후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졌고 강하류 지역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물고기들의 이동 경로가 차단되고 퇴적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방해받으면서 강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향, 선조들의 묘지,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유적지들이 물 아래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혼의 뿌리가 잘려나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는 댐에 갇힌 물처럼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삼엽댐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바벨탑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의 오만함이 결국 혼돈과 분열로 이어진 그 옛날의 이야기처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 시도 역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험한 경계에 서 있습니다. 댐의 표면에 나타나는 균열은 어쩌면 더욱 깊은 균열, 즉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과 위협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고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고대의 예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세기 전부터 현인들은 동방에서 일어날 물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물리적 붕괴를 넘어 영적이고 정치적인 대변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상들의 예언, 물에 새겨진 미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인간의 오만함은 단지 물리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예언들은 이미 이런 순간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시간의 강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서양의 대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에 이미 동방의 거대한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그의 사분시에는 동방의 무리 왕자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삼엽댐의 붕괴와 그에 따른 중국 정권의 몰락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거대한 벽이 물에 굴복하고 용의 지국이 흔들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삼엽댐의 성화는 이 예언의 현실화가 아닐까요?
그의 또 다른 예언에는 동방의 거인이 물의 심판을 받을 때 오랜 침묵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찾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암시합니다. 물의 힘은 단지 물리적 구조물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견고했던 권력 구조와 억압의 시스템도 함께 무너뜨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양의 지혜 또한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대 중국의 예언서 추비도는 큰 강이 마음을 흩뜨릴 때 천명은 옮겨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물의 재앙의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늘의 뜻, 즉 풍치의 정단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추비도의 또 다른 구절에는 물이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을 때 산과 강이 울고 옥자는 빈 자리가 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통치자가 결국 권력에 잃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물은 인내심이 있지만 그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양의 또 다른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 초에 물이 인류의 새로운 각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특히 동방의 물이 민중을 깨우고 오래된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에 따르면 물의 재앙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됩니다. 마치 대홍수 이후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삼역댐의 붕괴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또한 물의 심판이 오면 사람들은 진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앙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진실과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이 범람하면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도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지표면의 모든 것을 씻어내듯 거짓과 기만의 베일도 함께 벗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모두 물이 단순한 자연의 요소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상징임을 강조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그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중의 의지와 진실을 억압하려는 시도도 결국은 더 큰 저항과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예언들이 단순한 재난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변화, 각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물이 범람할 때 그것은 파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하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것이 씻겨나가고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의 지혜와 예언들은 최근의 과학적 증거와 위성 이미지가 보여주는 현실 앞에서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삼엽댐의 구조적 취약성과 균열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과의 조화, 권력의 한계, 그리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우주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예언들이 경고하는 위험은 단순한 미신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최신 과학기술과 위성 이미지는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충격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같은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 우주국과 미국 항공우주국의 위성에 촬영한 이미지들은 삼엽댐 주변 지반에 미세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 움직임들이지만 첨단 레이더 간섭계 기술로 분석하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지난 5년간 댐 주변 지반은 최대 1.5cm씩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태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변형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부터는 그 속도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합니다. 댐의 표면에도 미세한 균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댐의 중앙부와 기초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물이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는 곳에서는 콘크리트도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삼엽댐이 지진 활성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이 지진 위험이 높은 곳임을 경고해왔습니다. 양지간 계곡은 여러 지질 단층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에도 수차례 중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대규모 대미 지진에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거대한 수압이 지각에 가해지면 유발 지진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엽댐의 물무게는 무려 390억 톤에 달하며 이는 지각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자는 용이 등을 누르는 것과 같은 이 압력은 언제든 지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미 취약해진 댐 구조물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관리 시스템의 부실함과 내부 부패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내부에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댐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공사와 자재 협력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댐의 핵심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품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 점검과 보수 작업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마치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서서히 병이 진행되는 환자와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역댐은 중국의 국가적 자부심이자 상징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우려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문제를 지적하면 직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잠재적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역댐은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오만함을 오래 참지 않습니다. 위성 이미지, 지질학적 대입파, 내부 고발, 이 모든 증거들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벽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콘크리트와 철근의 붕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물리적 구조물이 무너질 때 그것이 상징하는 정치적 체제와 이념도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콘크리트와 정치적 구조물이 함께 흔들릴 때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역댐이 무너진다면 그 순간부터 펼쳐질 현실은 단순한 재난을 넘어 한 문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인명피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삼역댐 하류에는 우한, 난징, 상하이를 포함한 대도시들이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에는 약 4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댐이 붕괴할 경우 390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것이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인공적 홍수를 일으킬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물의 벽은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하류를 향해 달려갈 것이며 6시간 이내에 우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홍수는 수백 개의 도시와 마을을 순식간에 삼킬 것이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고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대피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숫자 뒤에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건물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또한 양지강 유역은 중국의 지요 농업지대입니다. 홍수는 수백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파괴할 것이며 이는 즉각적인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땅은 오염되고 관계 시스템은 파괴되며 농작물은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통제를 벗어나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충격은 더욱 간범위합니다. 삼역댐은 중국 전력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붕괴는 즉각적인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 중부와 동부 지역은 대규모 정전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공장 가동 중단, 생산 라인 마비, 그리고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양지강은 중국 내륙 수송의 지어 동맥입니다. 매년 수십억 톤의 화물이 이 강을 통해 운송되고 있습니다. 댐의 붕괴는 이 중요한 수송로를 차단할 것이며 이는 내륙 지역의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류 체인이 끊어지면 상품은 공장에 갇히게 되고 원자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그 영향은 심각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이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양지강 유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혼란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제품부터 의약품,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의 파괴력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심오한 영향은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삼역댐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통치 능력과 비전의 상징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은 이 프로젝트를 중국의 위대함과 기술적 우월성의 증거로 선전해왔습니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의 실패가 아니라 통치 이념과 약속의 실패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중국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안정, 번영,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약속받았습니다. 삼역댐의 붕괴는 이 암묵적 계약의 파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 의무를 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무능함과 부패는 이러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규모 자연재해는 종종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어 왔습니다. 물의 힘은 콘크리트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믿음과 충성심도 함께 씻어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속된 안정과 번영이 허구였음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실망을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물이 오래된 장벽을 무너뜨리되 이 깨달음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세워진 두려움과 복종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은 이제 거대한 불길로 번져갑니다. 삼역댐의 붕괴는 단순한 물리적 재앙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미심의 해방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듯 사람들의 의식도 오래된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중국 사회 내부에는 이미 오랫동안 불만의 불씨가 잠재해 있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동안 수억 명의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통제와 검열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처럼 틈새를 찾아 흐르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젊은이들, 외국 문화에 노출된 도시 거주자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이들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삼역댐의 붕괴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잠재된 불만은 한순간에 표면화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재난 대응이 미흡하다면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실망은 폭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패와 무능함은 정부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앗아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혼란 속에서 검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진실이 물 새듯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공유할 것이며 이는 공식 매체가 전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산당의 공식 서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전체 구조물이 붕괴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반은 자신들이 중국 인민의 수호자이자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인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물리적 재난이 가져올 수 있는 영적 각성입니다. 대규모 재난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질적 소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때 많은 이들은 더 깊은 진리와 영적 가치를 찾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던 전통적 영성과 종교적 실천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고대 예언서들이 말했듯이 물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화와 재생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물이 옛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삼역댐의 붕괴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중국 사회의 영적, 정치적 변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규모 민정 붕괴는 동종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도 홍수나 기근이 왕조의 교체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천명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난은 통치자가 하늘의 뜻을 저버렸다는 증거로 여겨졌으며 이는 민정 붕괴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러한 민중봉기는 어떤 형태를 띨까요? 아마도 그것은 처음에는 자발적인 구호 활동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시민들은 스스로 조직하여 서로를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공동체는 점차 정치적 의식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암호화된 메시징 앱은 이러한 조직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감염을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논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디지털 공간은 새로운 사상과 운동이 태동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중국 내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물이 강둑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되 중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파도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지점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강물처럼 국경을 넘어 흘러갑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운명은 서로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격결은 결코 그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예언서들은 동방의 거대한 나라가 흔들릴 때 한반도의 검은 장막이 드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검은 장막은 단순한 물리적 어둠이 아니라 혼란과 방향 상실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마치 안개가 산길을 가리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첫 번째 징후는 경제적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엽댐의 붕괴와 그에 따른 중국의 정치적 혼란은 이러한 경제적 유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 원자재 공급 중단, 물류 체인의 붕괴 이 모든 것이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파격을 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며 특히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장막의 더 깊은 의미는 정신적, 사회적 혼란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 사회는 방향성을 잃고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이는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혼란기에 등장할 수 있는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예언서는 검은 장막이 드리워질 때 거짓된 빛에 약속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인들 또는 불안한 대중의 마음을 현혹하는 극단주의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혼란은 북아시아 전체의 권력 균형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중국의 약할은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는 다양한 세력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압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 일본의 영향력 확대 시도,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 이 모든 요소들이 한국의 안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는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 영적 방향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의 가치와 원칙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위기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충격파를 보낼 것입니다.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거대한 소비 시장인 중국의 혼란은 전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킬 것입니다. 전자제품에서 의약품,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이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일 것이며 주요 증시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와 대출이 위험해짐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들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패턴도 급격히 변화할 것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복잡한 무역 네트워크가 붕괴되면서 국가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분산되고 탄력적인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 시장,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시장도 큰 변동을 겪을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많은 원자재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중국의 수요 변화는 이러한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생산국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서들은 검은 장막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위한 통매제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둠의 시기 후에는 새로운 빛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검은 장막이 드리워진 후에도 빛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언서들은 혼란과 파괴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홍수 이후 물 위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연꽃을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여깁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삼엽댐의 붕괴와 그로 인한 혼란은 표면적으로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물은 파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화하고 새 생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깨달음을 찾게 할 것입니다. 물질적 안정과 편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사람들은 더 깊고 영속적인 가치를 찾게 됩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전통적 지혜와 영적 가르침이 다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선들의 가르침 속에서 현재의 혼란을 이해하고 극복할 지혜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 속에서는 종종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진정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귀하게 들립니다. 예언서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참된 빛을 가진 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정치적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 문화적 아이콘 또는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운동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래는 각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야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비전에, 개인적 권력보다는 공동체의 번영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 세력의 영향력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중국의 혼란을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할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외부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협력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종속인가? 원조인가? 통제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한국의 미래 진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반합입니다. 예언설은 나뉜 즙은 서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내부 갈등과 분열이 깊어진다면 한국은 외부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동의 비전과 가치 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더 강한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한쪽은 분열과 혼란, 그리고 외부 세력에 대한 종속으로 이어집니다. 이 길에 따르면 검은 장막은 오랫동안 한반도를 덮을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화합과 영적 각성, 그리고 진정한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이 길에 따르면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삼엽댐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거울입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오만함, 기술적 성취와 자연에 대한 무시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2025년 물리적 댐이 무너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